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모파상의 괴물들의 어머니입니다. 괴물들의 어머니는 모파상의 단편 소설로 괴기 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모파상의 괴기 소설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소재로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모파상의 괴물들의 어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요전날에 유명하고 젊고 우아하고 매혹적이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숭배하는 어떤 파리 여성이 부자들이 자주 가는 한 해변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이 무서운 이야기와 이 무서운 여인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이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내용은 조금도 잊혀지지 않고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나는 한 친구로부터 지방의 작은 도시에 있는 자기 집에 잠시 머물도록 초대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나를 대접하려고 그 지방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자랑하는 경치, 성, 공업, 폐허들을 보게 했고 유적, 성당, 조각이 있는 옛문, 거대하거나 이상한 형태의 나무들, 성 안드레의 떡갈나무, 로꾸바지의 주목 등을 보여주었다. 내가 열광적이고 호의적인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그 지방의 모든 명소들을 다 돌아봤을 때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더 이상 가볼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나무 그늘에서 조금 쉬려던 참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아, 있어. 괴물들의 어머니가 있어. 너에게 소개해줘야겠어. 내가 물었다. 누구라고? 괴물들의 어머니? 그가 대답했다. 가증스러운 여자야. 진짜 악마지. 매년 일부러 기형이거나 흉측스럽거나 무시무시한 아이들. 그러니까 결국은 괴물인 아이들을 낳아 기형 동물을 구경시키는 흥행사들에게 팔아먹는 사람이야. 그 끔찍한 사업가들은 그녀가 새로운 기형아를 낳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이따금씩 들러서는 대상이 마음에 들면 그 어머니에게 연금을 주고 데려가지. 그녀는 이런 아이들이 12명이나 있어. 그녀는 부자야. 넌 내가 농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꾸미거나 과장한다고 생각하겠지. 아니야, 이 친구야. 나는 진실, 정확한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녀를 보러 가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녀가 괴물 제조기가 되었는지 이야기해 줄게. 그는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길가에 있는 작고 아담한 집에 살고 있었다. 집은 아름다웠고 잘 가꾸어져 있었다. 꽃이 가득 있는 정원에서는 좋은 향기가 났다. 마치 사업에서 은퇴한 공중사의 집 같았다. 하녀가 우리를 작은 전원풍의 응접실 같은 곳으로 안내했고 그 비열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어림잡아 40쯤 되어 보였다. 키가 컸으며 윤곽은 거칠었지만 잘생겼고 활기에 넘치고 건강했다. 반은 동물적이고 반은 여성적인 건장하고 전형적인 시골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알고 있었고 증오에 찬 경멸로만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하녀에게 물었다. 이분들은 무슨 일로 오셨지? 내 친구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아주머니의 마지막 아이는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나 형제들과는 전혀 닮은 점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녀는 우리를 음험하고 성난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대답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 아이는 아마 다른 애들보다 더 못생겼을 거예요. 운이 없었죠. 운이 없었어요. 항상 그렇죠. 항상 그래요. 슬픈 일이에요. 하느님이 세상에 혼자인 여자에게 그렇게 심할 수 있어요? 아저씨, 그럴 수도 있냐고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위선적인 태도로 빠르게 말을 했다. 마치 겁을 집어먹은 사나운 야수 같았다. 그녀는 목소리의 쌀쌀한 음색을 일부러 부드럽게 하고 있었다. 격렬한 몸짓이나 늑대처럼 울부짖는 데나 적합할 것 같은 심하게 각이 지고 너무도 건장하고 큰 골격질의 몸에서 가성으로 길게 끄는 울먹거리는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내 친구가 물었다. 아주머니의 아기를 좀 보고 싶은데요. 그녀가 얼굴을 붉히는 것 같았다. 내가 잘못 봤을까? 잠시 침묵한 후에 그녀는 전보다 더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불꽃이 이는 듯한 난폭한 시선으로 우리를 훑어봤다. 내 친구가 다시 말했다. 왜 우리에게 아이를 안 보여주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시죠? 그녀는 펄쩍 뛰었다. 그리고 화를 폭발시키면서 자신의 원래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 그것 때문에 왔죠. 말해봐요. 나를 모욕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짐승과 같으니까. 말해봐요. 당신들에게는 안 보여줘요.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당신들에게는 안 보여줘. 가란 말이야. 당신들이 왜 이런 식으로 날 죽이려 하는지 난 다 알아. 그녀는 손을 허리에 얹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격렬한 목소리에 일종의 신음, 아니 그보다는 야옹거리는 소리, 백치의 비통한 고함 소리에 가까운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골수까지 떨리는 걸 느꼈다. 우린 뒤로 물러섰다. 친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악마. 그 지방에서는 그녀를 악마라고 불렀다. 조심해. 언젠가는 불행을 부르게 될 테니까. 당황한 그녀는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주먹을 마구 흔들면서 소리쳤다. 꺼져버려. 그래, 무엇이 불행을 부른다는 거야? 꺼져버려. 비열한 놈들 같으니. 그녀는 우리의 얼굴 위로 덮칠 기색이었다. 우린 섬뜩해서 도망쳤다.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친구가 내게 물었다. 봤지? 어때? 내가 대답했다. 그 짐승 같은 여자의 이야기 좀 해봐. 주기적으로 부는 미풍에 의해 이미 다 익은 곡식들이 고요한 바다처럼 물결치는 밭 사이에 난 인적 없는 대로를 천천히 걸으면서 그가 내게 해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그녀는 한 농가에 착실하고 얌전하며 절약하는 하녀였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녀의 품행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화덕에 열로 가득 찬 것 같고 바람 한 점 없는 무거운 공기가
구릿빛 소년 소녀들의 몸을 땀으로 절개하고 있을 때 그녀는 베어놓은 집단 위에서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다른 모든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곧 임신한 것을 느꼈고 수치심과 무서움으로 괴로워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불행을 감추려고 했던 그녀는 자신이 직접 고안해낸 장치로 자신의 배를 세게 졸라맸다. 그것은 작은 널빤지와 노끈으로 만든 일종의 강력 코르셋이었다. 자라나는 아이의 압력에 의해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그녀는 더욱더 고문 기구를 졸라맸다. 고통이 격심했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견뎌냈으며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유연했다. 그 어떤 기색이나 의심의 여지도 그녀는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흉측한 기계로 태아를 압박함으로써 자신의 아기를 태내에서 병신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아기를 억누르고 변형시켰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괴물을 만들었던 것이다. 압박을 받은 아기의 머리는 길쭉해져서 완전히 이마 밖으로 돌출된 큰 두 눈과 함께 뾰족하게 튀어나왔다. 몸에 찰싹 붙어 눌려있던 사지는 포도나무처럼 비틀어진 채 자라 엄청나게 길어졌고 그 끝에는 거미발처럼 되어버린 손가락들이 붙어 있었다. 아기의 가슴은 한 알의 호두처럼 아주 작고 둥근 채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느 봄날 아침 밭 한가운데서 해산했다. 풀을 뽑다 도와주러 온 여자들이 그녀의 몸에서 괴물이 나오는 걸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모두 도망쳤다. 그리고 그녀가 마귀를 낳았다는 소문이 그 지방에 퍼졌다. 그녀를 악마라고 부른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녀는 일하던 집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동양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은밀한 사랑으로 연명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처녀였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괴물을 키우긴 했지만 야만적인 증오심을 갖고 미워했으며 범죄를 예감한 신부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겁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이를 목 졸라 죽였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형 동물을 구경시키는 흥행사들이 그 지방을 지나가다가 소름 끼치도록 생긴 기형 아이에 관한 말을 듣고는 찾아와 마음에 들면 데리고 가겠다고 아이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들은 흡족해 했고 아이의 어머니에게 현금 500프랑을 지불했다. 그년 처음에는 수치스러워하면서 동물 같은 자기 아이를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거부했으나 아이가 돈이 된다는 것과 그 사람들이 아이를 매우 원한다는 걸 알고는 아이의 기형성으로 그들을 자극하고 농부의 집요함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한 푼 한 푼 흥정하고 협상했다.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그들과 서류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이를 고용하는 식으로 매년 400프랑씩 가외로 그녀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수입에 그녀는 정신을 빼앗겼고 또 다른 기형의 아이를 낳아 부르주아처럼 정기급여를 받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타산형이었던 그녀는 임신 기간 동안에 가하는 압력에 따라 괴물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데 성공했고 또 그것에 익숙해졌다고 한다. 그녀는 몸이 긴 괴물, 몸이 짧은 괴물, 개같이 생긴 괴물, 도마뱀같이 생긴 괴물 등을 낳았다. 여러 명이 죽었고 그녀는 그것을 매우 애석하게 여겼다. 법원이 개입하려 했으나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가 아무 제약도 없이 기형아를 만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에게는 현재
11명의 생존 기형아들이 있고 그들은 그녀에게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천에서 6천 프랑 정도의 수입을 가져다 준다. 단 한 명만이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거부했던 그 아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이를 오래 곁에 두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세상의 모든 고개사들에게 알려졌으며 그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것이 있나 보러 이따금씩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상이 가치가 있을 때는 그들에게 경매를 붙이기조차 한다. 친구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심한 혐오감에 구역질이 났고 가까이 있었을 때 그 짐승 같은 년의 목을 졸라버렸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후회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친구에게 물었다. 그런데 누가 아버지야? 그가 대답했다. 몰라. 아버지인지 아버지들인지 상당한 조심성이 있어. 숨어 있거든. 아마 그들은 수입을 나누어 가질지도 몰라. 지난번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변에서 자신을 존경하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사랑받던 한 우아하고 매력적이며 애교가 있는 여인을 봤을 때 나는 이 오래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었다. 나는 해수욕장에 의사인 친구와 팔짱을 끼고 모래사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10분쯤 지나서 난 모래 속에서 뒹굴고 있는 새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 어떤 하녀를 봤다. 목발 한 쌍이 땅에 놓여져 있었고 그것이 내 마음을 동요시켰다. 나는 3명의 아이들이 기형이고 갈고리처럼 흰 곱추이며 흉측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의사가 말했다. 자네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매력적인 여자의 아이들이네. 그녀와 그 아이들에 대한 깊은 동경심이 내 마음속에 일었다. 난 소리쳤다. 불쌍한 여인, 어떻게 계속 웃을 수 있지? 친구가 말을 받았다. 여보게 측은하게 생각할 거 없어. 측은한 것은 애들이야. 애 엄마가 마지막 날까지 허리를 가늘게 하고 있었던 결과지. 저 괴물들은 코르셋에 의해 만들어진 거야. 그녀는 그런 짓을 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자신이 아름답고 사랑받기만 한다면 그녀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어? 난 자신이 낳은 기형아들을 팔던 여자, 시골 여자, 그 악마를 머릿속에 떠올렸다.